중국 엘리트 교사가 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상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대래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행동을 한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리민국제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차오리안입니다. 키 175cm의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저는 항상 단정한 검은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짙은 검정색으로 항상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상하이 사범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저 자신을 중화 엘리트라고 생각하며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K-팝 영상을 보며 춤을 따라 추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유럽과 미국에서 온 학생들까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열광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문명과 기술에서 으뜸이라고 항상 믿어왔는데 왜 학생들은 작은 나라 한국 문화에 빠져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모멸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과학 수업이 끝나자마자 8학년 제이든이 다가왔어요. 차오 선생님, BTS의 새 앨범 들어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제이든, 과학 시간에 해야 할 질문이 그것밖에 없니? 중국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나 양자 컴퓨팅 발전에 대해 물어보는 게 더 유익할 텐데. 제이든은 씩 웃더니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복도로 나가버렸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지민, 태영, 부상 같은 낯선 단어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국제교류부의 강미라오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차오 선생, 다음 달 문화교류 주간에 한국 섹션을 담당해 주실래요? 원어민 교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요. 저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저는 과학교사입니다. 문화교류, 그것도 한국이라니요? 제가 왜 그런 걸 담당해야 합니까? 강 부장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라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저는 중국 과학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우연히 한국 관광 광고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해변과 야경, 시장의 모습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왕 교장님,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 일주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부산의 과학 교육 현황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왕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차오 선생이 한국에요? 뜻밖인데요. 좋습니다. 휴가를 승인해드리죠. 다녀와서 좋은 보고 부탁드립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감히 대국 중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속이 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오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겠어.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고 부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곳이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곳일까? 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의문을 안고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낡고 지저분한 공항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한 공항시설과 빠른 입국 수속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크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마도 외국인에게 과시하려고 공항만 잘 꾸며놓은 거겠지. 공항에서 나와 부산역 방향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지역 관광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무시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젊은 여성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시나요?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살짝 당황해 보였지만 저는 그냥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대국에서 온 나에게 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분명 바가지를 씌우려는 속셈일 거야. 예약해둔 호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옆에는 무인 체크인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중국에는 이런 기계가 많지만 오류도 많아. 결국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할 거야. 저는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초 만에 방키가 발급되었어요. 편리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환심사려고 만든 쇼일 뿐이야. 호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첫날 저녁 숙소 주변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주변 간판은 모두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고 스마트폰 지도 앱은 자꾸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현지인 한 명이 제가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혹시 찾으시는 곳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도움을 거절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왜 이들이 대국에서 온 나를 돕지? 결국 바가지를 씌우려는 것뿐이겠지. 배고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침내 한 중국 음식점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 중국어가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식으로 변형된 중국 요리라 본토의 맛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매운 사천 요리를 과식하고 말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편한 잠자리에서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이 도시의 실체를 파헤쳐야지.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의 대표적 명소인 남포동과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시장 속 질서정연한 줄과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인들은 손님에게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길가에 늘어선 어묵 국물 노점에서는 박순자라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신가 봐요. 한번 맛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할머니는 작은 컵에 어묵 국물을 담아 내밀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한국 손님도 친절하게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획 돌리며 거절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속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날 매운 중국 음식을 과식한 탓인지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 시장 골목 어두운 곳으로 가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를 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골목 어두운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상인에게 발각된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놀란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변명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경악스러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지를 급하게 추스르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경찰을 불렀나 봅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들은 통역 앱을 켜고 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공중위생문제 공공장소 소란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출신 엘리트 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결국 강력 경고만 받고 풀려났지만 마음속에는 큰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떠나며 저는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치욕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장을 빠져나와 해산물 튀김과 채소 튀김을 파는 작은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다시 고파오고 있었기 때문에 멈춰 서서 메뉴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로만 써 있어서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뭐가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통역을 자처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했어요. 중국에서 손님 오면 제대로 통역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 한국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며 웃으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지도 앱을 열었지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을 때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 선생님 아니세요? 어제 로비에서 봤는데. 그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호텔 방향을 물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베이징에서 온 대학생 커플이었습니다. 부산은 정말 안전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녀본 도시 중 최고 중 하나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겪은 망신은 왜 모르는 거지? 작은 나라가 감히 대국과 비교되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호텔로 향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저는 또다시 손사래를 치며 필요 없다고만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운대 쪽으로 숙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동민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했어요. 이 길이 좀 막혀서요. 여기로 돌아가면 5분 정도 단축됩니다. 저는 즉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길로 가세요. 이동민 기사는 표정 변화 없이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라고 짧게 답하며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창밖으로 도로는 정말 막혀 있었고 우회로를 통해 예상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기사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후 저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걷거나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고 있었어요. 시원한 물결이 발목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문득 안전선 표시를 발견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이 조심하세요 라며 구명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 필요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도움 주려다 거부당하니 난감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고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에서 벌어진 일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발을 씻고 나온 저는 근처 공연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한국인들이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저는 점점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노래는 모두 한국어였고 음악도 K-팝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무대 앞으로 뛰어나가 고함을 질렀어요. 여러분, 왜 중국 노래는 부르지 않나요? 우리 중국 관광객도 많은데. 무대 위 공연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통역 앱을 켜더니 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공연은 한국 대중음악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주최 측에 문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무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로비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파출소로 안내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저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다시 한번 통역 앱을 켜고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공공장소 소란, 공연 방해, 위생 문제 등의 단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벌금이나 추방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문화교류를 원했을 뿐이에요. 경찰관들은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저에게 말했어요. 통역 앱에는 곧 떠난다면 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예약이 만실이라며 추가 연장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는 바다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갈치 시장 용변 사건과 해운대 공연 방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지인들로부터 당신 아니냐 영상이 돌던데 라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김해공항으로 향했어요. 이제 부산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공손하게 대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김해공항 수속 대기 중 저는 설렘 대신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인천만큼 크진 않지만 의외로 체계적인 애라고 감탄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여행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진상을 부린 여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거리, 질서 정연한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보여준 오만함. 아마도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외국인에게만 그렇게 친절한 척 한 거예요. 중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상하이로 돌아가는 내내 제 생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상하이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익숙한 중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산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첫날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교무실로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들도 인터넷에 올라간 제 영상을 봤을까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8학년 제이든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차오 선생님, 해운대 바다는 어땠나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보통 바닷가와 다를 바 없었어. 과하게 친절해서 오히려 귀찮았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부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던가요?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깔끔했던 부산에 대한 기억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국제교류부 강 미라오 부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오 선생, 한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중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 없어요.
강 부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몰래 유튜브에서 부산 여행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부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 시간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 문화를 비교하는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단호하게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 문화는 각각의 특색이 있어.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한 말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별거 아니다. 중국이 최고다. 라는 자존심의 목소리. 의외로 배울 점이 많았다는 솔직한 깨달음의 목소리.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업 중에 제이든이 또다시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했어요. 차오 선생님, 부산에 다녀오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요. 한국의 과학교육은 어떤가요? 우리랑 많이 다른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너무 고집을 부려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과학교육을 살펴보고 싶어.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중국 과학교육이 뒤떨어진다는 건 아니야. 저는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지. 그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강미라오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차오 선생, 학생들이 말하길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화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의 확신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다음 달 문화교류 주간에 한국 섹션 감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맡아보지요. 문화교류 주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역사,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부산의 일상까지. 준비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이웃 국가라는 점,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화교류 주간 발표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 특히 부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몇 달 전 저는 부산을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다친 마음으로 여행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부산과 한국 문화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교육이 아닐까요? 발표가 끝나고 교장왕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차오 선생,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모두 그렇죠. 그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달에 부산에서 과학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차오 선생이 주도적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산을 직접 경험해본 선생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